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에 염증이 생겨서 조금 오래 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0.3% 상승을 했고요. 뭐 코스닥은 한 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잭슨홀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했었죠. 한 1%. 그 부분에 일단 뭐 영향이 가장 컸고요. 일단 뭐 장 초반에 좀 뛰었다가 사실 장 초반이 고가였고 계속 빠지는 구간이긴 했습니다. 빠지고 약간 횡보를 계속 했었고요.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랑 색깔이 프로그램 매도인데 뭐 오늘 뭐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었고요. 프로그램 매도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2,500억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600억 매도,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다가 다 매도로 마지막에 돌리면서 이제 한 66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역으로 또 좀 매수로 살짝 뭐 매수까지 돌아서진 않았는데 좀 약간 매수로 다시 이제 조금 돌아선 상황에서 한 마이너스 한 560, 한 57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는 뭐 좀 움직임이 있었다가 결국 뭐 막판에는 이제 개인 한 250억 매수, 외국인 200억 매도, 기관 한 250억 매도로 이제 결국 마감이 됐고요.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이 한 19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긴 하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한 3조까지 매도를 했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5조 정도 매도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 현물 같은 연초 이후로 이제 개인 같은 경우 한 70조 정도, 지금 한 69조 정도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한 2.9조, 한 3조 가량 매수. 이제 여기는 이제 기관이 조금 매도 추세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은 또 역으로 기관이 매수, 외국인하고 개인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뭐 연초부터 해도 개인이 거의 한 11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그냥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부터 바로 살펴보기 전에 뭐 FOMC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아니죠. 그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연내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뭐 연내 테이퍼링은 할 것 같긴 하고요. 뭐 사실 근데 연내 테이퍼링은 뭐 7월 FOMC부터 이미 뭐 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연내 테이퍼링은 지금 뭐 특별하게 증시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증시라기보다 경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할 것 같고요. 뭐 델타 변이 이제 뭐 확산도 이제 단기 리스크라고 좀 언급을 했고, 뭐 향후 이제 고용 기대감도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 뭐 8월 고용 나오는 것도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전히 일단 인플레이션은 우려스럽지만 여전히 일시적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저랑은 이 부분은 좀 약간 생각은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잘못된 타이밍 뭐 정책은 뭐 불가피하게 경제활동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예상보다 낮추게 함, 이제 이런 문구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비둘기 문구죠. 이제 금리를 좀 더 늦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제 기대감을 좀 부각시키면서 좀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요. 뭐 테이퍼링 시작 시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언급하는 목적은 사실 뭐 아닌 잭슨홀은 뭐 통화정책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요 정도 언급이 나오면서 좀 증시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라리다 이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고용시장에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 뭐 테이퍼링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일단 뭐 대부분 이제 뭐 테이퍼링이 연내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뭐 좀 재밌게 움직였던 것은 이제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는데 뭐 한다고 이제 땅땅땅 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실질금리는 더 빠졌거든요. 실질금리가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오히려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1% 정도에서 계속 빠져서 한 마이너스 1.08%로 이제 오히려 하락을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BEI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사실 안도를 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향후 이제 더 긴축인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이제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테이퍼링이 이제 매번 방송에 얘기하지만은 테이퍼링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치면 이 실질금리가 결국 한 0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과거 2013년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오른 거는 맞는데 미국 쪽이 아시아 쪽에서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제 실질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지만 테이퍼링을 하는 순간 이제 실제로 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질금리라는 게 결국에 과잉 유동성 때문에 지금 생기는 건데 이제 과잉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이 지급증비금이 많아서 생기는 건데 이제 어차피 유동성 업데이트 된 거 될 겸 이제 업데이트 된 거 볼 겸해서 그냥 같이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결국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잠겨있는 묶여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돈의 가치인 이제 금리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TGA라고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 이제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시중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낮은 건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이제 일단 지금 당장 테이퍼링 같은 경우야 물론 이제 자산 매입 축소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산 매입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매월 800억 달러의 MBS랑 800억 달러 이제 국고채랑 400억 달러 이제 MBS를 사는 건데 이제 그걸 단계별로 해서 조금 사는 금액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바로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이라는 건 결국 선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저는 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갈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올라간 거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조금 덜 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테이퍼링 우려는 여전히 있고 중요한 것은 결국 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게 연준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론을 짓는 주체는 연준이 이제 올리고 내리고의 주체는 맞는데 그게 이게 본인이 올리고 싶고 내리고 싶다고 이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는 이 지급준비금이 너무 빨리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돈이 이제 결국 묶여있는 돈이 너무 급속도로 풀릴 때 그거를 이제 조여주는 어떻게 보면 속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긴 한데 결국 원인은 지급준비금이 갑자기 빠르게 풀리면서 그러니까 결국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업은행 예대율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은행에 다 예금으로 이렇게 다 잠겨 있으니까 예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2008년 이후로 갑자기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예금이 늘었습니다. 대출은 근데 또 안 늘었거든요. 예금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실질금리가 낮아졌는데 이 예금이 결국 이제 대출 증가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면서 예대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너무나 이제 과잉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때가 과잉 유동성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금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화폐량 자체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땐 정말 실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돈들이 이제 그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테이퍼링을 하면은 이 연준의 이제 부채가 나중에는 결국 자산 축소까지 가면 줄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예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겠죠. TGA도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부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산 자체가 떨어지는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축소까지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산 축소 속도가 또 경기가 좀 더 빨라지면 이제 그때 또 금리 인상이 되는 거고요. 약간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가는 거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충분히 이제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이제 기준금리나 이제 순서는 이제 먼저 이제 테이퍼링이 빨리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예대율이 당연히 그 와중에 지금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금리가 아마 인상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뭐 아직 그렇게 사실 안도할 만한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직 뭐 첫 단추도 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반영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증시가 그럼 왜 올랐냐고 하면 이제 뭐 기준금리를 좀 늦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증시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뭐 1년도 왜곡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증시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정말 효율적이라면 모두가 이제 인덱스만큼 벌어야 되겠죠. 코스피 수익률이나 S&P 수익률. 근데 뭐 사실 투자자에 따라서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오르고 내리고가 뭐 사실 정확하게는 설명은 할 수 없다. 근데 지나고 나면 결국 맞고 틀리고는 이제 그 후행적으로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제 국내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엘리어트 파동으로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뭐 완성은 된 것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파, B파 지금 이제 C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가 이제 C의 1, C의 2, C의 3, C의 4, 뭐 C의 5 이런 식으로 좀 빠질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200을 더 많이 보긴 해서 코스피 200으로 본다고 치면은 일단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00일 부근을 다 재차 조금 다시 넘었다가 오늘 하회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뭐 그래서 일단 뭐 전환선 넘었지만 여전히 일단 뭐 기준선 26일 프레임 스팬 다 역전되어 있고, 뭐 구름대도 미치어서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구름대 좀 막혔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도 좀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이제는 드디어 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곧 위든 미치든 좀 튀지 않을까, 뭐 내일 좀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결국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구간은 여기 422점, 여기가 422.86이거든요. 여기를 좀 넘어가면은 이제 1, 2, 3, 4, 5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가 A, B, C고 그 다음에 이제 위일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방 추세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늘 도지 모양이 나와서 뭐 그렇게 모습이 엄청 좋아 보이진 않고, 십자 모양은 보통 도지라고 하는데 완벽한 도지는 아닌데 이때만큼 해서 여기도 약간 구름대 윗부근 52동 평균선 부근에서 일단 좀 도지가 나와가지고 뭐 일단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구름대를 넘어가면 가장 좋은데 구름을 넘어갈지 52동 평균선이랑 뭐 다시 하회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1% 정도? 거의 한 0.9%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죠. 이제 뭐 S&P도 뭐 그냥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에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길이로 봤을 때도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저한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모든 게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는 문제는 없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120분 봉상 원래 이렇게 계속 좀 볼린저 밴드 모여 있어가지고 뭐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았는데 뭐 결국 이제 이걸 헤드 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만든 이제 존 볼린저라는 분의 이제 책에 보시면 있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툭 돌리는 걸 이게 헤드 페이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게 헤드 페이크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사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서 결국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이제 이탈할 때 그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방식을. 근데 일단 뭐 아무튼 볼린저 밴드를 다시 이제 벌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 추세인 건 맞는데 역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지금 타다가 조금 내려와서 일단 뭐 타덜 때보다는 조금 뭐 리스크는 있지만 뭐 결국 여기도 그냥 뭐 120분봉 정도로 뭐 전환선 기준선 뭐 이렇게 밑으로 깨지면 그냥 뭐 팔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뭐 추세가 아직은 좋기 때문에 뭐 이건 좀 그냥 추세선 깨지면 대응하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P나 뭐 나스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뭐 내재 변동성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선 기준선은 아직까지는 다 하회하고 있고, 근데 다만 26일 프랭스팬이 아직 언제든 뭐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여서 일단 뭐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나머지 지수들은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큰 폭 한 2% 정도 상승 있으면서 뭐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뭐 추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기준선을 넘기는 했는데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기도 했고요. 근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워낙 좀 길게 조정을 받긴 해서 저는 좀 올라가도 비파 조정이지 않을까? 근데 뭐 일단 비파는 충분히 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샀다고 하시면 일단 뭐 기준선 깨지면 이건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아직 지금 차트가 아주 좋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애매한 구간이지 않을까. 충분히 비일 가능성도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는 것만큼은 일단 뭐 그건 좀 긍정적인 요소고요. 항생 같은 경우 일단 오늘 뭐 전환선은 넘었지만 뭐 아직 기준선 26일 프랭스팬은 뭐 역전돼 있어서 뭐 추세는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일단 구름대를 좀 넘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기준선은 좀 내려가고 있고 방향이 또 26일 프랭스팬은 호전될 수 있어서 좀 약간 둘이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뭐 그냥 추세만 봤을 때는 뭐 이제는 뭐 기준선 방향은 미치긴 하지만 뭐 아주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넘어선 다음에 이제 뭐 결국 50일 이동평균선이나 뭐 구름대 밑을 다시 깨지 않는 이상 뭐 그때 좀 깨지면 뭐 그냥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 뭐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 기준선은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도 이제 26일 프랑스팬은 다시 좀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이기는 하고요. 뭐 달러 원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다만 아직 기준선 위에도 있는 게 조금 더 추세가 더 강하긴 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선을 넘어가지고 일단 뭐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반등을 해서 이제 기준선을 좀 넘어서 뭐 결국 26일 프랑스팬까지 넘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제 실질 금리가 좀 빠지면서 좀 올랐습니다. 한 1% 정도 올랐고요. 26일 프랑스팬도 호전이 됐고, 뭐 결국 추세상으로는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는 추세지 않을까. 26일 프랑스팬까지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구름대까지 넘어서면 더 올라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중기적으로는 사실 실질 금리는 테이퍼링하면 플러스 구간으로 돌아설 거라고 봐서 좀 중기적으로는 안 좋다. 좀 실질금리 플러스 가고 뭐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한 2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0일선을 재차 일단 하회를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선 기준선은 다 상회하고 26일 프랭스팬도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언제든 위로 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일단 뭐 구름대를 특별히 이제 벗어나고 있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좀 시도하다가 돌파 시도하다가 원래 좀 다시 이제 좀 올라갈 때 개인적으로 좀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은 이제 다 호전돼 있어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철강 업종 자체가 좀 잘 올라가기도 했고, 뭐 그 중에서도 좀 잘 올랐고요. 뭐 오늘 한 5.25% 이제 상승하면서 뭐 구름대도 넘어섰고, 뭐 이 정도 장대 양봉 2번 정도에 뭐 좀 그래도 거래량도 살짝이나마 뭐 증가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좀 좋은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요즘 이제 뭐 사모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매수를 하는 게 일단 뭐 물량 자체가 개인보다는 기관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기관 수준에 그래도 좀 자금력이 있는 쪽인 것 같긴 해서 일단 뭐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추세가 보여지고 다 호전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가 이제 괴선들이 다 모이고 이제 선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위든 밑이든 칠 수 있어서 뭐 손절 라인을 한 122동 평균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다 모인 상황에서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뭐 딱 좋은 상황이지 않나. 볼린저 밴드도 딱 벌어져서 딱 좋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현재 주가는 뭐 한 2만원, 22,000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뭐 그래도 한 68,000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은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차트만 오늘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좀 실질금리가 오히려 역으로 빠져가지고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봐서 뭐 좀 결국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일단 뭐 기준선 내려간 건 좀 기분 나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현대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해상은 이제 52동 평균선에 좀 걸쳤는데, 뭐 일단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26일 후행스팬이 뭐 역전되진 않았다라고 인 것 같고요.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구름대도 이제 이탈을 해서, 근데 이제 기준선이 아마 내일부터 이제 내려올 거거든요. 이 내려오는 기준선을 이제 호전이 되느냐 마느냐가 뭐 일단 뭐 가장 크게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구름대 이 부근에서 좀 약간 저항을 받고 있어서 볼린저 밴드랑 이제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뭐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뭐 그거를 보고 저도 좀 따라갈까 말까 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나마 이제 파라볼릭 매수 시간을 나왔지만은 아직 기준선이나 26일 후행스팬은 뭐 다 역전이 되어 있어서 그 상황은 좋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DLNC도 이제 그래도 기준선은 좀 넘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오늘 뭐 나름 이제 갭 상승을 해서 넘어섰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추세상 맞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냥 비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그나마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갭이 와 있어서 여기 이제 뭐 여기를 이제 깨지면 그냥 뭐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추세는 좋지 않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일단 뭐 반등한 상황이지만 뭐 조금 일단 26일 후행스팬까지 호전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8%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뭐 LG전자는 73% 상승 여력, 효성화학은 한 157%, GS는 149%, 뭐 DLNC는 본주 기준으로 이것도 한 178%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랑 롯데케미칼, 뭐 KB금융, 애플 살펴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현재 주가 74,6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 나온다 했을 때 한 38%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파란 색깔이 주가고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면은, 높을 때 이제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항상 8%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도 한 7.99 정도 이제 기록하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조정 받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차트 봤을 때는 일단 뭐 아직 전환선 부근에서 그냥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라도 최소한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일단 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기보다 뭐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맞고 뭐 더 괜찮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사실 좀 저는 지금도 좀 엄청 싸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246,000원 정도 되고, 뭐 전망치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74%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도
뭐 크게 지금 뭐 엄청 비싸지도 뭐 엄청 싸지도 않은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뭐 그래도 좀 싼 구간이지 않나 라고도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차트도 뭐 일단 기준선 여전히 하회하고 있고 26일도 역전돼 있어서 뭐 적어도 일단 뭐 기준선이랑 26일은 좀 호전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게 좀 PBR이 좀 데이터가 이상하게 들어와서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하락이 컸었죠. 이제 오늘 좀 하락이 컸었고 이게 뭐 배당을 줬나요? 이렇게 갑자기 크게 빠졌는지 뭐 제가 오늘 이건 체크를 못 해가지고 일단 좀 한 4% 정도 이제 크게 빠졌네요.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배당 락 때문인지 KB가 지금 분기 배당을 제가 하는지 갑자기 간당간당한데 지주가 하는 데도 있고 좀 안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금리가 그럼 뭐 좀 약간 빠져가지고 뭐 그런 영향이 일단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 뭐 인상 지연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뭐 배당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뭐 아무래도 많이 빠진 게 기준금리 영향 뭐 그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근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엔 사실 올릴 수밖에 없다고는 봐가지고 경기가 좋으면은 사실 뭐 올릴 수밖에 없다 아까 서론에 이제 얘기했듯이 뭐 생각하기 때문에 KB국민 뭐 그냥 길게 투자하신다라고는 봤을 때는 뭐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여기도 이제 구름대에서 조금 막힌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환선 기준선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가 뭐 조금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여전히 다 일단 아직은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이상은 없고 결국 여기 뭐 기준선 그냥 깨지면 미련 없이 그냥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오늘은 뭐 코스피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는 뭐 사실 S&P보다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하다. 이것도 빨간색이 이제 결국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뭐 금리를 감안했을 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도 2018년 대비해서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S&P랑 이제 같이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S&P가 더 낮은 수준이고 이제 근데 코스피도 충분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수치 같은 게 이제 페드 모형이라 해서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인데 이 수치도 이제 둘 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이랑 코스피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4조 한 7천억 정도 되면서 이제 전일보다는 뭐 소폭 증가를 했고요. 뭐 여전히 그냥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구간이어서 높은 구간에서 이제 빠질 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이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유동성 관련해서 그 증시 그 인덱스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S&P를 뭐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거고요. 뭐 높을 때 이게 통화량 대비 저평가, 고평가, 낮을 때가 이건 이제 저평가인데 뭐 지금 뭐 닷컴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이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통화량 대비로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피도 뭐 사상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구간이라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뭐 코스닥도 2018년 부근까지 와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월간 이제 한국 수출액을 이제 시가총액으로 월간 수출액을 좀 나눈 지표도 과거 고점을 이미 넘은 상태에서 좀 빠지고 있어서 뭐 좀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시총을 S&P랑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들을 이미 다 넘었거든요. 미국도 닷컴버블 수준을 넘었고 뭐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라고 보여지고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추세인 200일 이동 평균선은 넘지 않아서 뭐 장기 추세는 아직 위험 회피 쪽이고, 그러니까 위험 선호 쪽이고, 장기 쪽은 이제 좀 중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20일 이동 평균선은 다시 하회하면서 여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험 선호이고, 50일 이동 평균선도 재차 조금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뭐 미국은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냥 위험 선호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위로 다시 넘어가면 조금 위험 회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